이번 강의는 명사절인데 영어 사용하시면서 that 많이 보셨죠? 크게 세 가지 쓰임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시대명사. 나 그거 좋아해. I like that 이라는 것처럼 지시대명사로 쓰이고요. 그리고 관계사 that으로도 쓰여요. 문장을 연결해주고 이어주는 어떤 관계사로 that이 쓰이고요. 오늘 배울 것은 바로 명사절에서 that이 사용이 됩니다. 이 명사절이랑 관계사에서 that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요거 여러분들이 해석 방법을 마스터해 놓으시면은 해석이 훨씬 부드러워지실 거예요. 아시겠죠? 명사절은 우리 배웠어요. 어디서 배웠죠? 주어에서 배웠어요. 주어에서. 2강이었죠. 2강에서 주어의 5가지 종류 뭐라 그랬죠?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절 있었죠? 그때 바로 그 절이 명사절을 말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절이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명사절이라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문장이 명사처럼 여기저기서 많이 쓰인다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크게 that으로도 쓰이고요. if랑 whether로도 쓰이고 WH절 이렇게 세 가지로 명사절이 쓰이는데 첫 번째 that으로 쓰이는 게 80에서 한 90% 돼요. 요것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알아놓으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아시겠죠? 항상 선생님 강조하지만 형태 그리고 그 형태의 해석 방법만 여러분이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어 역할이에요. 우리 2강에서 했던 거 주어의 역할 기억나시죠? 다시 한번 주어 5가지 명사, 대명사, 동명사, 투부정사, 절 이 5번째 절 이 절이 주어 역할을 할 때 그때 사용이 됩니다. that 어쩌고 저쩌고는 동사하다. that 이하라는 사실은 동사하다. that he is preparing 수능 뭐예요? 그가 수능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은 clear 뭐예요? 명백하다. 확실하다. 그죠? 영어에서는 주어가 길어지는 게 어색한 문장이기 때문에 뒤로 뺀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it is that 주어 동사. that 이하라는 사실은 동사하다. it is clear 명백해. 뭐가 명백해요? 그가 수능을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이. 두 개 똑같이 해석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주어는 뭐예요? that의 명사절. that의 명사절이 주어이구나. 아시겠죠? 첫 번째 주어로 쓰여요. 자, 명사절이 두 번째 타동사의 목적어로도 쓰입니다. 이때 that은 생략할 수 있다. 자, 타동사의 목적어로 명사절이 쓰인다. 4형식 타동사의 직접 목적어로도 쓰이는데 요 앞에 3형식의 타동사로 쓰이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일단 요것만 기억해 두세요.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 타동사의 종류에 따라서 요 앞에 타동사의 요 종류에 따라서 뒤에 should가 와야 할 수도 있어요. 예문 같이 봐요. 나는 조언했다. 충고했다. that 이하라는 사실을 나는 조언하고 충고했다. that의 명사절이죠. 그죠? 타동사 왔고 that절이 왔어요. 문제 없어요. 타동사의 목적어로 사용된 건 맞는데 뒤에 뭐가 왔어요? should가 왔어요. 그러니까 advice라는 동사 자체가 무엇을 충고하다, 무엇을 조언하다 라는 명사이기 때문에 뒤에 그가 공부를 해야 한다고 조언하다, 해야 한다고 충고하다 라는 식으로 should를 데리고 오는 타동사예요. 이런 타동사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때 이 should는 생략이 되기도 해요. I advised he study hard. 그러니까 이 문장 보고 여러분이 어색해 하시면 안 되고 advice라는 동사를 보고 뒤에 이 should가 생략이 돼 있구나 한 번에 생각이 드셔야 돼. 그리고 그가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고 나는 조언했다. 자연스럽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that도 생략이 가능해요. I advised he study hard. 자, 이 문장 보고 어색한 생각이 들면 안 돼. advice 딱 보고 여기 that과 should가 생략돼 있구나. advice 타동사에 that 명사절을 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궁금한 게 있죠. 뒤에 should를 받는 동사는 뭐가 있는데요? 그건 선생님이 블로그에 업로드 해둘 거예요. 7강 7강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그거 복사하셔서 암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뒤에 should를 데리고 오는 타동사. 자, 정리하면 두 번째 뭐 했어요? 명사절이 타동사의 목적어 역할도 한다. 이때 타동사에 따라서 뒤에 should를 데리고 오기도 하는데 그 should는 생략되기도 한다. 우리가 문장을 정확히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자주 나오는 타동사들을 알아야 한다. 어디에 있다? 블로그에 있다. 자, 세 번째 주격 보호 역할이에요.
우리 이 형식에서 했죠. 주격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죠. 보충 설명해주는 말. 여기에 명사절이 들어올 수 있다는 말이겠죠. 이때 비동사, 이때 동사는 비동사인데 비동사 뭐 있었어요? 뭐 is 있고요, are, 과거형 was, were 이런 거 뒤에 대절이 온다는 얘기죠. 이건 어렵지 않으니까 작년 수능 예문 한번 같이 보면서 해석만 해볼게요. 그 슬픈 사실은 that 이하이다. 끝. 아시겠죠? 그 슬픈 사실은 뭐래요? 대부분의 브랜드 칭찬들이 어떻게 된대요? 무응답이래요. 우리가 브랜드를 칭찬하면 브랜드에서 고객들과 잘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브랜드는 응답하지 않는데요. 자, 마지막 동격의 명사절인데 이 동격의 명사절이 가장 많이 나옵니다. 중요해요. 동격이라는 말은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고 동등하다, A와 B가 똑같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명사가 나오고 이 동격의 대절이 나오면 앞에 명사와 뒤에 대절은 같은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that 이하에서 하는 내용이 이 명사랑 같은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무리 없이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that이 생략이 가능해요. 예문 한번 볼게요. 그 생각이죠. 어떤 생각이에요? 여기까지. 지구가 움직인다는, 태양 주위를 지구가 돌고 있다는 생각이죠. 그 생각과 지구가 태양을 돌고 있다는 것 두 개는 같은 거죠. 그죠? 그 생각은 고려되어진대요. 어떻게? 사실로 여겨진대요. 그러니까 that 이하에, that 뒤에 나오는 이 내용이 앞에 명사와 같은 말을 한다. 이게 바로 동격의 명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이 가장 헷갈리는 거, 동격의 명사절, 요 that이랑 관계사절, 요 that이랑 구별을 하기가 어렵죠. 요거 관련해서는 쌤이 관계사절 다룬 다음에 설명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위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의 that이 나올 경우 예외가 있어요. 보통 전치사 다음에 that이 나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근데 in that은 예외예요. in that 주어 동사가 나오면 주어가 동사 하다는 점에서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in that을 여러분 그냥 외워놓으세요. 뭐뭐라는 점에서 요거 이렇게 외워놓으세요. 예외사항이니까 except but that 절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주어가 동사하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해석에는 큰 무리가 없겠죠? 그죠? 자, that 이외의 명사절도 있긴 있어요, 여러분들. 근데 많이 등장하진 않아서 쌤이 구체적으로 다루진 않았는데 해석하는 방식만 알고 있으면 that이랑 똑같습니다, 거의. 자, if랑 whether 있어요. 이거 여러분 잘 아시죠? 뭐뭐인지 아닌지. 그리고 여기에 등장하는 WH절, WH절을 이끄는 what, who, which, whose, whom, where, when, why, how 이런 것들도 명사절을 이끌 수는 있어요. 근데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해석하면 돼요. 아시겠죠? 크게 어렵진 않으니까 나중에 어차피 선생님이 해석 연습하면서 다룰 내용이니까 그때 같이 한번 다뤄볼게요. 아시겠죠? 자, 거의 90%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that이 이끄는 명사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that이 이끄는 명사절 몇 가지 배웠어요? 4가지 했어요. 첫 번째, 주어. 명사절이 주어의 역할을 할 때. 두 번째 명사절이 타동사의 목적어. 세 번째 명사절이 주격, 보어. 네 번째 명사절이 동격으로 사용될 때. 여러분 요 4가지 뭘 아셔야 돼요? 형태, 그리고 해석 방법. 요 2가지는 여러분들 꼭 숙지하시고 다음 강의로 넘어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천천히 강의를 한 번 더 보세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시면은 블로그나 댓글로 질문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다 보고 나서 대답해 드릴 테니까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블로그 오셔서 타동사의 목적어에서 요 타동사, 뒤에 should를 받는 타동사 쌤이 7강에 올려드릴 거니까 오셔가지고 복사하신 다음에 그거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